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청바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슬랙스 배웠기 때문에 실루엣으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청바지뿐만 아니라 모든 데님 제품에서 볼 수 있는 디테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데님의 특징을 오늘은 한번 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9부 정도 되는 기장의 청바지고요. 바로 실루엣 그려 나가도록 할게요. 커맨드 R, 컨트롤 R을 눌러서 사방에 줄자를 띄우고 이건 이제 너무 다 잘 알죠. 왼쪽에 있는 줄자를 드래그해서 바지의 중심에 놔주세요. 그 다음에 확대를 해주고 일단 실루엣을 먼저 그릴게요. 우리 옆구리에서 시작을 한다 했었죠. 여기를 찍은 다음에 뒷중심으로 위로 올라가는 선을 그려주고 아웃라인은 1.5포인트 오비를 그려야겠죠? 오비 분량 잡아준 다음에 힙라인으로 찍고 늘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부츠컷 팬츠이기 때문에 실루엣이 변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스트레이트 팬츠 그렸었죠? 그래서 얘는 무릎을 한번 찍고 늘린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와 주면 돼요. 그리고 바지 부리는 동그랗게 그리고 지난번에는 레지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래를 뾰족하게 그렸었죠. 핸들 꺾어준 다음에 다시 무릎 안쪽을 찍고 늘리고 미디로 와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 클러치라고 부르기도 해요. 미디 같은 경우는 가랑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를 빼서 미리 실루엣을 반사를 해보고 내가 그린 실루엣이 괜찮은지 꼭 확인을 먼저 해달라고 했었죠. 기장이 너무 짧거나 길지 않은지 확인을 꼭 해주세요. 저는 특히 바지 그릴 때 약간 기장 길어 보이게 그리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한 것보다 바지 기장이 좀 짧아 보여. 그러면은 흰색 화살표. 우리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무릎이랑 바지 부리를 한꺼번에 잡은 다음에 드래그를 하면서 쉬프트를 같이 동시에 눌러주세요. 이 정도로 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가져오고 오비를 먼저 그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다시 옆구리에서 앞 오비선을 표현을 해주세요. 얘는 0.5포인트. 그리고 이 선을 드래그를 해서 하나의 선을 또 복사를 해준 다음에 옮기기만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청바지의 특징은 원단이 질겨요. 데님이라는 원단 자체가 두께감도 조금 있는 편이고 되게 뻣뻣하죠. 그래서 이 원단이 이제 튼튼하게 고정이 되기 위해서 스티치를 많이 넣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오비 보면 오비에도 이렇게 사방으로 스티치가 쳐지고 있죠.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뭐 벨트고리 이런 데도 스티치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 선을 하나 더 복사를 하고 얘는 0.25포인트 획 점선 사용 1.5, 1을 해주면 되세요. 그다음에 이 선을 하나 더 복사를 해서 마찬가지로 1.5, 1을 해주세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에 이제 청바지에는 주머니를 그릴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슬랙스 할 때는 대각선 주머니를 했었는데 청바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게 깊게 둥글고 니은자로 파여 있는 주머니 형태를 갖고 있어요. 위치가 주머니가 어디에서 시작을 하는지 확인을 하고 요 허리 절반에서의 거의 중심쯤에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쯤을 잡아주면 될 것 같고요. 얘를 한 번에 이렇게 그리려고 하면 사실 좀 예쁘게 잘 안 그려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찍어주는 게 좋아요. 찍고 늘린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양이 아마 한 번에 예쁘게 잘 그려지진 않을 거예요. 좀 다듬어 주세요. 그다음에 0.5포인트 실선을 넣어주고 주머니 입구에도 스티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지금 보니까 주머니 입구에도 우리가 두 줄 스티치를 쳐놨어요. 튼튼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한 줄 끝 스티치와 좀 넓은 간격, 4분의 1인치 정도 간격으로 두 번째 스티치를 쳐놨죠. 그래서 얘를 하나 더 복사를 하고 0.25포인트 점선 다음 한 개 더 복사를 하고 두 줄 스티치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요거 그냥 복사한 다음에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약간 수정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모양이 똑같진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머니에 더 많은 디테일을 그리기 전에 우리 청바지의 옆선을 한번 볼 건데요. 지금 보면은 청바지 옆선에 이렇게 선이 있거든요. 청바지 옆선에 이렇게 선이 보이고 있는데 이 선이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위치가 끝까지 스티치가 쳐지는 게 아니라 한 힙라인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만 스티치가 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스티치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알아두면 좋은데 거의 웬만한 청바지가 다 이 옆선에 있는 스티치가 엉덩이 있는 데까지 쳐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이유가 힙라인 부분이 사실 되게 많이 터지는 부분이거든요. 그 하체에 있어서 인체의 부피가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터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도 하고 저기까지 주머니 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주머니의 안감을 한 번 더 고정시키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옆선을 청바지 도시카를 그릴 때는 살짝 돌려서 표현을 해주는 게 좋은데 지금 이 상태에서 똑같이 옆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얘를 복사해서 쓰면 돼요, 여러분. 우리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도식화 그릴 때 시간을 아끼려면 복사해서 쓰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했었죠. 그래서 이 선을 선택을 한 다음에 옵션이나 Alt를 누르고 그대로 복사를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얘를 0.5포인트로 만들어주고 지우개랑 같이 있는 가위 도구 단축키 C였었죠. 단축키 이제는 조금 외워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 단축키 C를 이용해서 여기 한번 끊어주고 끊고 필요 없는 애는 지워주고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아래쪽도 밑단이랑 만나는 부분을 가위로 잘라주고 잘린 부분은 지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옆선을 빼면 돼요. 절대 똑같이 따라 그리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머니랑 또 겹쳐지고 있죠. 이거 그대로 절대 놔두면 안 돼요. 주머니 여기 옆선까지 와야겠죠? 얘 한번 또 가위로 잘라서 버려주고 얘도 잘라서 버려주고 얘도 잘라서 버려주세요. 그다음에 이 선 하나 더 복사해서 얘는 스티치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한 힙라인까지 적당한 위치를 찾아서 가위로 또 잘라주면 되겠죠. 그다음 필요 없는 부분은 버려주고 그리고 항상 이 끝을 바텍으로 보통 마무리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바텍을 브러쉬를 이용해서 해도 되고 오늘은 한번 바텍을 새로 그려볼 거거든요. 브러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바텍을 그릴 수도 있다 했었죠. 일단은 펜툴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 하나 그려주세요. 점선 해제하고 그다음에 나란히 복사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세요. 한 5개에서 6개 정도 반복되는 느낌으로 다 선택해서 오른쪽 클릭 연결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작게 줄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되게 뭔가 뾰족뾰족하니까 얘를 획 글자 누르고 단면을 둥근 단면, 모퉁이를 둥근 모퉁이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바택이니까 선 색깔은 붉은색으로 해주면 되겠죠. 얘를 가져와서 우리 이제 스티치 끝에다가 배치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옆선을 보면 뒷판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엉덩이에 다트가 있었는데 다트를 이제 아예 절개로 변경을 해서 청바지는 이렇게 처리를 많이 하죠. 요크로. 이 요크선 이제 옆선까지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요크가 이렇게 앞판에서도 살짝 보이도록 표현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요 선도 잊지 말고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이면 되겠죠? 이쯤에서 펜툴로 그려주고 요크 위쪽으로 두 줄 스티치 고정해 놨으니까 지금 얘를 2번 복사를 해서 스티치를 또 넣어주세요. 두 줄 스티치. 이런 두 줄 스티치 그릴 때도 먼저 그린 두 줄 스티치랑 간격이 동일한지 이런 걸 꼭 확인을 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옆선을 따라서 오비에도 옆선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비가 통오비가 될 수도 있고 절개선이 있는 오비일 수도 있어요. 얘 같은 경우 이제 요 사진을 보니까 여기 옆선을 따라서 절개선이 있는 오비인 거죠. 그러면은 얘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사실 가위로 자를 때 여기에서 잘라도 됐었어요.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선을 한 번만 더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주머니로 돌아올게요. 주머니에 지금 이쪽은 보니까
이렇게 하나의 주머니가 또 있죠. 우리 요 주머니는 코인 포켓이라고 보통 불러요. 코인 포켓 아니면 뭐 키 포켓 되게 다양하게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양쪽에 있는 게 아니라 한쪽에만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얘가 무조건 다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니고 디자인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이 변경이 되는 편이에요. 얘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세 면이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줄 스티치 위에랑 옆에도 다 두 줄 스티치 위에 주머니 입구에는 가로 형태로 스티치를 따라서 바택을 쳐둔 상태죠. 요거를 또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선 하나 표현해주고 나란히 가는 느낌으로 주머니를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내가 그린 게 크기가 괜찮은지 너무 크거나 작지 않은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요. 약간 크게 그린 경향이 있어서 조금만 줄여주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됐으면 여기에도 스티치를 쳐야겠죠? 주머니 입구도 두 줄 스티치를 넣어주고 그다음에 주머니 입구에 따라서 바택으로 가로 스티치 넣어놨으니까 바택 복사해 온 다음에 정돈 맨 앞으로 가져오게 해주고 복사하면은 이 바택이 먼저 그려진 애기 때문에 더 아래에 아마 위치할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정돈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서 위치를 바택을 더 위쪽으로 올려주면 됩니다. 얘도 여기다 배치를 해주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에 다시 아까 주머니를 보니까 주머니 입구에 이렇게 찡이 있었어요. 이 찡의 이름은 우리가 리벳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 내용은 여러분한테 파일로 업로드를 할 때 다시 한번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한글로 정리해서 업로드를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설명만 들으면서 따라서 그리는 거 중점적으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리벳 같은 경우는 원형으로 그리면 돼요. 지난번에 단추 그렸던 것처럼 원형 도구를 이용해서 정원을 그려주고 얘는 뭐 테두리가 0.5여도 되고 0.25여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너무 작은 디테일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내부를 흰색으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가운데가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리벳이었죠? 그럼 가운데다가 원을 하나만 더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저는 안쪽은 0.25포인트로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리벳을 표현을 하면 되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흰색으로 표현을 해도 되고 저는 약간 금속의 느낌을 주고 싶으면 왼쪽에 칠해서 그라디언트를 선택을 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금속의 느낌을 내주는 편이에요. 그다음에 너무 블랙 앤 화이트로 하면은 컬러가 진하니까 블랙 말고 차콜 계열을 선택을 해주면 조금 더 예쁘게 표현이 되겠죠? 그다음 안쪽에 있는 원은 칠을 해제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그룹을 해주고 하나 더 복사해서 이쪽에다가 배치를 해주면 되겠죠. 이 코인 포켓 입구에도 리벳을 다는 경우가 있어요. 이 리벳이 처음에 달리게 된 이유가 사실 뒷주머니에서 시작을 했는데 구리로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의자나 아니면 엉덩이가 닿는 곳에 스크래치가 생긴다는 이유. 그리고 원단 자체가 거칠기 때문에 다른 거랑 쓸렸을 때, 뭐 앞판도 마찬가지로 원단이 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리벳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리벳이 물론 지금도 사용을 많이 하긴 하지만 되게 만드는 과정에서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리벳 말고도 바텍으로 여기다가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보통 뒷주머니는 이제 거의 바텍으로 대체를 하는 편이죠.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벨트 고리를 표현을 하겠습니다. 벨트 고리는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는 위에는 잘라서 접어받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오비를 끼워서 봉제를 했었는데 오늘 그리는 청바지의 벨트 고리는 위아래 둘 다 접어서 바텍으로 눌러받기를 했고 벨트 고리 양쪽에 스티치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위치는 오비 상단을 딱 맞춰놨고 그 다음에 리벳과 딱 붙는 위치에다가 봉제를 했습니다. 앞판에 이렇게 하나씩만 들어가 있죠? 이거를 이제 또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벨트 고리는 사각형 도구로 표현을 해주면 된다 했었고 그 다음에 내부를 흰색으로 채워주세요. 테두리는 0.5포인트. 길이가 어느 정도까지 오는지도 사진을 보면서 확인을 해주면 훨씬 더 좋겠죠.
립에 거의 살짝 아래쪽에 걸쳐지는 느낌으로 되어 있죠.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향을 살짝만 기울기를 수정을 해주고 각 양쪽에 스티치를 넣어주세요. 바텍을 복사해와서 오른쪽 클릭, 정돈 맨 앞으로 가져오기. 위에다가 하나 배치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하나를 배치를 해주세요. 벨트 고리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 무릎에 일단 주름 표현을 해줄게요. 무릎에는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프로파일을 사용을 하고 불투명도를 10%로 해달라 했었죠. 근데 지금 막상 그리고 보니까 무릎 위치가 너무 아래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럼 이럴 때 그리다가도 흰색 화살표로 한꺼번에 잡아서 무릎의 위치를 조금 더 올려주면 됩니다. 여기 훨씬 낫죠? 그 다음에 이제 밑단으로 내려올게요. 밑단은 지금 보니까 이제 그냥 접어받기 한 것 같아요. 넓은 간격으로. 우리 밑단 그릴 때, 그리고 특히 청바지 그릴 때 친구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여기 요 하얀 선 있죠. 하얀 선을 절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다 완성을 한 다음에 청바지 워싱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시접에 의해서 눌려가지고 물 빠짐이 이 부분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절대 절개선이 아니라 어, 시접 눌린 자국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고 판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물론 모든 옷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절개 두 개가 이유 없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런 식으로 외워도 돼요. 절개가 이유 없이 두 개가 나란히 들어가게 하진 않아. 시접이 너무 많이 겹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물론 그렇게 옷을 디자인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맨 처음에 옷을 잘 모르는 단계에서 파악을 하려면 그렇게 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해됐을까요? 그럼 이제 밑단에는 이렇게 나란히 가는 선을 그린 다음에 0.25포인트 점선을 넣어주면 되겠죠. 지금 사실 얘는 사진에서 잘 보이진 않는데 이 옆선에 이제 시접이 청바지니까 우리 계속 이제 청바지 그리고 있는 거니까 청바지 원단이 두꺼워서 여기 밑단에 시접 있는 부분에도 바텍을 많이 치는 편이에요. 사실 이 우리가 지금 그리고 있는 옷에서는 사진이 잘 보이지 않긴 한데 이렇게 해서 바텍으로 한 번 더 고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얘는 밑단은 그냥 접어받기를 했는데 우리 청바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디테일이 이런 식으로 밑단을 올 풀리게 시접 처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처리 기법의 이름은 우리가 데끼 재단이라고 불러요. 로우 엣지 커팅이라고 영어로는 하고 그래서 데끼 재단을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데끼 재단은 뭐 우리가 청바지에도 쓸 수 있긴 하지만 다른 옷에도 굉장히 많이 쓰죠. 그래서 또 얘도 마찬가지로 얘랑 나란히 가는 선을 하나 그린 다음에 참고로 지금 그리고 있는 옷은 데끼 재단이 되어 있진 않아요. 창에 가서 브러쉬에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뭐 브러쉬 라이브러리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 예술 브러쉬에 가서 예술 분필 목탄 옆에 이런 애들을 사용을 해도 돼요. 그래서 얘를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이제 연필로 그린 듯한 효과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좀 적당한 것을 선택을 해주고 얘를 획 들어가서 점선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답이 당연히 없겠죠. 본인이 원하는 점선과 간격을 선택을 해주고 두께는 0.75 정도로 해줄게요, 저는. 그 다음에 얘를 불투명도를 살짝 줘서 이 끝에가 데끼 재단이 됐다는 것을 위치로 옮겨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거의 실무에서도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정답은 없어요. 뭐 이런 효과를 주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이해됐죠? 얘는 데끼 재단이 된 옷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생략할게요. 됐으면은 전부 다 선택을 해서 알파벳 O 누르고 클릭, 옵션이나 Alt 누르고 클릭, 쭉 세로 복사 해주고 가랑이 표현 해줄게요. 지난번에 대각선으로 그렸었죠? 이렇게. 그다음에 획에서 프로파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밈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얘는 이제 입었을 때 왼쪽 다리가 위로 향하고 있죠. 여밈선은 이 파란 선에 딱 맞춰서 그리는 것보다는 한 요 정도 조금 나와서 그려주는 게 예쁘다 했었죠? 이제 여기다가 선 일직선 0.5포인트로 추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위에는 기역자로 꺾은 다음에 모퉁이 흰색 화살표로 누르고
원형을 당겨서 이렇게 표현을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비 약간 마무리 해줘야 돼요. 우리 여기 가위로 잘라주세요. 요거 여기 넘어올 만큼 틈 있는 거 지워주고 여기를 위아래만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디귿자로 꺾어야 돼요. 이렇게 디귿자로 꺾이는 느낌을 내주세요. 여기 모퉁이도 조금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그려야 돼요? 댕고 그려야겠죠? 댕고 그리기 전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코인 포켓은 한꺼번에 다 지워줄게요. 댕고 한번 확인해 봅시다. 댕고 보니까 여밈 따라서 한 줄 스티치 있고 모양이 좀 특이하죠. 미뒤에는 앞 미뒤에는 디귿자로 꺾이는 스티치가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이 디귿자 끝에는 바택이 위치해 있고 J자 모양 스티치는 두 줄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 바택이 고정되어 있죠. 바택은 장식적인 역할도 있지만 사실 원래의 목적은 얘를 고정하는 역할이라고 했었죠. 요선 옆쪽에다가 스티치를 하나 추가해주고 그다음에 미디가 두 줄 스티치였으니까 여기 옆에다가 하나 더 복사를 해줄게요. 얘는 길이를 줄여주고 그다음에 J자 모양 스티치 넣어주겠습니다. 댕고 그릴 때 어디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는지 또 비율을 잘 모르겠다 하면 사진 보면서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바깥쪽에 있는 J자 스티치가 이 벨트 고리와 여민 끝에서 간격에서 한 절반 정도 위치해 있죠. 처음에는 모르면 이런 거 다 보고 그려도 돼요. 천천히 하면 돼요. 처음에는 연습할 때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어떻게 하면은 정확하고 잘 그릴 수 있는지에 집중해서 연습해 주는 게 좋습니다. 다 그랬으면은 요거 하나 더 복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점 선택해서 이동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바택 위치해 줘야겠죠. 복사해서 오른쪽 클릭, 정돈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해주고 뱅고에는 이쯤에 위치해 있었죠? 얘도 조금 더 내려야겠네요. 얘는 이쪽에다가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은 일단 앞판은 끝났어요. 음영 넣어줘야겠죠? 여기에는 요거 우리 지난번에 이렇게 눈 모양으로 그려서 했는데 요선이랑 요선 복사해서 그리는 방법도 있어요. 가져온 다음에 여기 위에를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다음에 7로 변경하고 불투명도를 20% 이동만 해주면 되겠죠? 됐으면 이제 뒷판 그릴게요. 뒷판 그릴 때는 우리 절반 선택해서 완벽하게 복사해달라 했었어요. 중심선까지 선택을 해서 옵션이나 Alt 누르고 Shift 같이 누르고 드래그 해줄게요. 음영 지우고 판에서 이제 필요 없는 디테일을 지울 건데요, 여러분. 제가 뭐뭐 지운지 잘 봐야 돼요. 알겠죠? 일단은 주머니 다 지울게요. 주머니 지우고 리벳 지울게요. 뒷판에는 이제 리벳 잘 안 넣어요. 그 다음에 이 옆선 지울게요. 그리고 요 스티치 지우고 바텍 지울게요. 여기 아까 그랬던 요크선 있죠? 얘는 그대로 놔두세요. 우리 이거 쓸 거거든요. 그대로 놔두고 일단 오비 먼저 수정할게요. 우리 요선 지워야겠죠? 그 다음에 요선이랑 나머지만 올리면 돼. 우리 올릴 때 이거 잠깐만 다시 이쪽으로 배치해주고 가운데 잡아서 한꺼번에 슉 올리면 돼요. 하나하나씩 옮기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뒷판에는 벨트 고리가 어떻게 달려있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뒷중심에 따라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사이드에 벨트 고리가 있는데 옆선에서 이 정도 떨어져서 달려있죠. 이것도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쯤에 하나 배치하고 여기는 지금 투시가 안 맞으니까 제가 투시 약간 수정해달라 했었죠? 얘 살짝 올려주고 얘도 살짝만 올려주고 얘도 살짝만 올리고 여기도 맞춰서 조금 더 눕혀도 상관없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바텍도 회전시켜주고 그 다음 뒷중심은 가장 마지막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제 요 선을 수정을 하면 돼요, 여러분. 얘를 여러분 새로 그리지 마세요. 얘를 남겨놨다가 그냥 쭉 당기기만 하면 돼요. 너무 편하죠? 쭉 당겨서 위치만 다시 잡아주면 되고
비율이 괜찮은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뒷주머니를 그릴 건데 뒷주머니는 보니까 이렇게 집 모양을 뒤집어둔 형태예요. 그리고 양쪽에 두 줄 스티치 사방으로 다 쳐져 있고 그 다음에 주머니 입구도 마찬가지로 가로 바택으로 쳐져 있죠. 이것도 표현을 해볼게요. 네모를 그리면 돼요. 먼저 네모를 표현을 한 다음에 고정점 추가 도구를 선택을 해주고 상자의 가장 아래 가운데 부분에 점을 찍어주세요. 흰색 화살표로 얘를 드래그해서 내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그리는 주머니 형태랑 모양이 비슷한지 항상 확인을 한 번씩 해주고 주머니가 아래로 갈수록 살짝 좁아지는 형태일 수도 있거든요. 얘는 그냥 일자로 떨어지는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이 정도 느낌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사방에 사각형 스티치를 쳐야겠죠. 얘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요 아까 그린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F 해주세요. 그다음에 Shift랑 옵션, Shift, Alt 누른 상태에서 가운데에 맞춰서 크기를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티치로 변경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컨트롤 C, 컨트롤 F, Shift, 옵션, Shift 또는 Alt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돼요. 쉽죠? 근데 얘를 그냥 이렇게만 놔두는 것보다는 모퉁이를 잘라주세요. 요거 되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정말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얘 주머니 만든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스티치 이렇게 네모자 모양으로 한꺼번에 찌지 않겠죠? 보통 주머니 입구를 먼저 시접을 봉제를 한 다음에 나머지 디귿자 방향으로 몸판을 올려두고 눌러받기로 봉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도식화에서도 이 스티치를 이런 식으로 입구랑 나머지 봉제 부분을 분리해서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정말 작은 디테일인데 은근히 이런 데서 티가 많이 나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 사람이 이 봉제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봉제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알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택도 복사를 해와 주세요. 주머니 입구에 배치를 해주고 하나 더 복사해서 여기다가 배치를 해주세요. 그다음 이제 또 사진을 보고 주머니 다는 방향이나 기울기 이런 것도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위치를 잡아주면 됩니다. 이쯤이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럼 이제 안쪽 라인도 마저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여기 우리 앞판에서는 아웃심을 앞쪽으로 빼줬죠. 뒷판에서는 인심을 또 빼주면 됩니다. 인심을 빼고 얘도 0.5포인트를 해준 다음에 가위로 겹치는 데를 잘라주고 요선은 버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셨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심 같은 경우는 얘를 쭉 따라서 한 줄 스티치를 치거나 두 줄 스티치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니까 잘 티는 안 나지만 두 줄 스티치로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하나 더 복사를 해주고 그다음에 하나 더 복사를 해줘야겠죠. 두 개 선택해서 0.25 점선 사용으로 표현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바택으로 고정을 해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돌려서 시접을 바택으로 한 번 더 고정시킨 거를 표현을 해주세요. 뒷판에 무릎 위치 표현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제 뒷판 마무리 하겠습니다. 전체 다 선택을 해주시고 O 누르고 클릭, Alt 누르고 클릭 새로 복사해주면 되겠죠? 뒷판 미디 표현은 지난번에 Z자 모양으로 한다 했었어요. Z자 형태 그려주고 양끝이 뾰족한 프로파일 얘를 이용해서 마감이 덜 된 부분을 막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뭐 해야 되죠? 가운데다가 절개선 표현해야겠죠. 뒷판 절개선 한번 볼게요, 여러분. 얘 보면은 뒷 미디도 두 줄 스티치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요거 여기에서 사용한 두 줄 스티치, 여기 요크에서 사용한 두 줄 스티치, 주머니에서 사용한 두 줄 스티치, 벨트골이랑 인심에서 사용한 두 줄 스티치 이런 게 사실은 종류가 다 달라요. 같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보통은 이 뒤에 있는 요크선이랑 뒷중심선에는 니혼발이라는 봉제 기법을 사용을 해요. 니혼발이. 그래서 얘가 바로 니혼발인데 얘를 서로 시접끼리 감싸서 봉제를 하는 기법이에요. 더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지금 봤을 때 겉에서는 이렇게 두 줄 스티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안쪽은 체인 스티치로 쳐져 있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 니온 바리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자면 엉덩이 중심에 두 줄 스티치, 봉제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시접을 서로 감싸서 내구성과 체인 스티치로 신축성을 높이는 디테일이에요. 그래서 안쪽은 체인 스티치로 처리된다 했었고 주머니부터 중심선까지 기준이 양쪽이 다른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두 줄 스티치가 있으면 두 줄 스티치의 중심이 바지의 중심이라고 외우면 돼요. 사진을 잘 보면 비율이 약간 다른 게 티가 날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에 비해서 약간 더 티는 안 나지만 살짝 더 긴 느낌이 있죠. 요거 꼭 본인이 갖고 있는 청바지로 확인을 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뒷중심으로 와서 이제 스티치의 중심이 바지의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한 줄 스티치를 추가를 하고 얘를 하나 더 복사해서 두 줄로 만들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복사해서 절개선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앞판 미디랑 스티치의 크기가 비슷한지 확인해주고 얘가 앞판은 또 니온바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기하죠? 그리고 여기 그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앞판에서는 이 앞 미디 스티치가 우측에 향했다면 뒷판에서는 반전되는 거기 때문에 좌측에 향하고 있어야겠죠? 여기를 이제 마무리를 해줄게요. 얘가 이 스티치 이쪽으로 빼주시고요. 이 스티치 빼주시고 얘는 당겨주고 얘도 당겨주고 실선도 이쪽으로 빼주고 이쪽 실선도 이쪽으로 빼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뒷 미디에 있는 니온바리 스티치를 완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뒷중심 벨트고리. 이 오른쪽 클릭해서 정돈 맨 앞으로 가져오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그냥 배치해주면 되겠죠. 위치 잘 맞춰서 배치를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가죽 라벨 표현해 볼게요. 가죽 라벨 있고 위아래로 길게 스티치 붙였네요. 이런 데도 바택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바택은 아니고 되돌아받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죽 라벨은 여기다가 사각형으로 표현을 해주고 내부를 가장 비슷한 컬러로 채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애들은 이제 또 우리 투시가 들어가 있으니까 약간 투시 맞춰서 수정을 해주면 좋거든요. 기울기를 살짝 이렇게 수정을 해주고 고정점 도구 이런 애들을 활용을 해서 약간 이렇게 변경을 해줘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는 스티치 쳐주고 실 컬러가 초록색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약간 컬러감을 넣어줘도 되고 그다음에 두꺼운 좀 다른 종류의 실로 봉제가 들어가거든요. 가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애들은 여기서 단면에 둥근 단면을 사용을 해줘도 내가 여기는 좀 다른 느낌으로 봉제할 거예요. 이런 거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사실 앞판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단추도 해야 되고 여기 뒷판에 스티치랑 바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마저 처리를 해줘야 돼요. 지난번에 슬랙스에서 했었던 단추를 가져올게요. 방향 돌려주고 일단 여기다 배치를 하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겉으로 드러나는 단추를 달았는데 여기는 우리 청바지는 보면 보통 이렇게 쇠로 된, 구리로 된 단추를 많이 다는 편이죠. 우리 요거 캔톤 단추 또는 흔들이 단추라고 보통 부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렸던 애는 속불 단추이기 때문에 이 내부에 있는 디테일들을 다 지워주고 캔톤 단추처럼 좀 꾸며줄 거거든요. 얘를 가운데에서 또 이제 약간의 테두리를 또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팔자 모양 프로파일을 사용을 해주고 겉에 테두리만 선택해서 그라디언트를 넣어주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금속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리고 있는 청바지는 사실 황동 컬러의 금속인데 저는 이렇게 실버, 니켈 컬러로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바텍 복사해서 여기 가운데다가 바텍 배치해주고 왜냐면은 우리 뒷판에 바텍으로 봉제되어 있기 때문에 벨트 고리가 사이드에도 하나 더 배치를 해주고 위치가 잘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 얘가 너무 이렇게 사이드 쪽에 있으면 표현해주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사실 엄청 디테일하게 표현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약간 좀 얘랑 겹쳐지고 있으니까 얘를 일단은 반사를 해주고 양쪽에 배치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 선이랑
벨트고리 이거 좀 다시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 정돈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서 바닥 살짝 가려지게 표현해 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우리 이렇게 스티치도 또 넣어야겠죠? 요거 복사 하나 해오고 위로 올려주고 가위로 불필요한데 자르면 되겠죠?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 좀 자유자재로 쓸 줄 알아야 돼요. 이제는 알겠죠? 이거를 왜 복사하고 얘를 왜 맨 앞으로 보내기를 하고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음영 다시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다시 완벽하게 앞판이 완성이 되었죠. 이렇게 해서 데님을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데님은 이제 우리 지난번에 슬랙스에서 이어서 했기 때문에 실루엣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두 줄 스티치가 왜 있는지, 니온바리가 뭔지, 리벳과 캔톤 단추가 어떤 건지 이런 걸 이제 볼 줄 알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옆선이랑 아웃심, 인심 이런 애들을 왜 돌려서 그리는지 왜 옆선에는 스티치가 힙라인에서 끊기는지 이런 걸 또 아셔야겠죠. 우리 오늘은 제가 추가로 약간의 수업을 더 할 건데요. 이 청바지에다가 컬러 그리고 워싱 기법을 넣는 것까지 해볼게요. 우리 도식화 앞으로 그리다 보면은 컬러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청바지 원단 사진을 찾아오면 되는데 원단 사진을 물론 핀터레스트 아니면 구글 이런 데서 검색해도 되긴 하지만 저는 컬러링 할 때 요 디테일 사진 있죠. 얘를 종종 쓰는 편이에요. 일단 사진을 다시 가져왔고요. 이 컬러나 소재를 씌우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가 뭐 한 가지로 딱 정해져 있는 방법은 없는데 제가 그냥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요. 우리 아까 그려놨던 아웃라인 있죠? 이 아웃라인을 복사를 해와 주세요. 그다음에 정돈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서 이 소재의 앞쪽에다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펜툴로 가운데 지점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가운데 미디 부분이 있었죠? 이 미디 부분까지 선이 다 연결되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잘 안 보일까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온 소재 사진을 이런 식으로 비율에 맞춰서 약간 축소를 해주고 청바지는 워싱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깨끗한 부분을 찾는 게 쉽진 않거든요. 이 상태에서 두 개 다 선택해서 오른쪽 클릭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라는 애를 누르면 이렇게 모양에 맞춰서 소재가 잘리게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얘를 이렇게 대보면 되고 만약에 이게 비율이 조금 내가 봤을 때 트윌 느낌이 너무 크게 비율이 보이는 것 같아. 이럴 때는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해줘도 상관없어요. 한번 검색해 볼까요? 하는 김에. 음, 저는 사실 이 방법으로 찾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데님 fabric texture 이렇게 검색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사진이 조금 더 비교적 깨끗한 게 많이 나오거든요. 컬러가 가장 비슷한 거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사진은 사실 리핏이 거의 비교적 잘 되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즉 얘를 반사를 했을 때, 복사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리핏이 정확하게 잘 맞는 편이죠. 이런 거를 이제 뭐 패턴으로 사용을 해도 되긴 하지만 여러분이 그걸 패턴 어떻게 만드는지 잊어버렸다. 패턴 만드는 법은 제가 다음에 또 설명해 줄게요. 하면은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식화를 아웃라인을 하나 복사를 해오고 오른쪽 클릭 정돈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줘야겠죠. 소재를 옷에 맞춰서 조금 더 많이 줄여주고 그다음에 도식화의 아웃라인을 가운데로 연결을 해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걸 전부 다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잘렸죠? 그럼 가져와서 얘를 아웃라인에 맞춰서 배치를 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 정돈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돼요. 얘를 한 번 더 복사를 해주고 그리고 컬러가 진한 데님 같은 경우는 얘랑 얘가 배치를 했을 때 앞쪽에 있는 실선들이나 이런 우리가 그려놨던 도식화가 하나도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불투명도를 조금 줘서 이렇게 컬러를 낮추면 돼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벨트 고리도 흰색으로 채워져 있죠. 이런 애들도 하나 복사해주고 벨트 고리도 마찬가지로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를 해주고
이게 사실 좀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긴 해요. 사실 바로 칠을 이용해가지고 패턴을 넣는 방법이 있긴 한데 오늘은 일단은 그냥 임시로 이런 방법을 해보고 나중에 다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벨트 고리를 다시 칠을 흰색을 빼준 다음에 얘만 이렇게 뒤쪽에다가 배치를 해주면 되겠죠. 얘가 배치가 되어야지 뒤에 있는 오비선이 가려지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얘도 잠깐 지워주고 요 뒤에 있는 그림이랑 벨트골이랑 선택해서 반사를 해주면 되겠죠. 가운데 살짝 벌어져 있으니까 이런 데도 채워주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워싱 기법을 넣어볼게요. 지금 얘는 허벅지 따라서 이렇게 워싱이 들어가 있고 위쪽에도 가로로 이렇게 러프한 워싱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워싱을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 아까 사용했던 브러쉬 같은 효과를 사용을 해주면 돼요. 정답이 없어요. 얘 선 하나 그린 다음에 창 브러쉬에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예술 브러쉬를 사용하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 내가 어떤 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이것저것 막 눌러봐요. 그 중에서 가장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옷이랑 어느 정도 형태가 맞는 걸로 사용을 해주면 돼요. 저는 얘가 좀 그래도 워싱이 막 엄청 과하게 들어간 편은 아니어서 약간 그래도 약간 부드러운 느낌? 형태가 너무 과하지 않은 걸로 좀 사용을 하고 싶거든요. 얘가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요 길이 조금 더 줄이고 두께를 조금 더 올린 다음에 불투명도를 정말 완전 낮추면 돼요. 한 20%? 이 정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내가 한 거랑 잘 맞는지, 내가 그리고 있는 아이템이랑 잘 어울리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로로 되어 있는 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일단은 흰색으로 선을 막 그려요. 여기 한 개, 두 개, 세 개, 선을 그린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다 선택해서 브러쉬 넣어주면 되겠죠. 얘도 당연히 내가 하려고 하는 거랑 모양이 어울리는 걸로.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불투명도를 아주 많이 낮춰보고 두께도 조금만 올려줄게요. 중간에 약간 얇은 두께도 섞어주고 됐으면은 얘네도 다 선택을 해서 반사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워싱을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확실히 완성도도 올라가고 예쁘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데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